자, 반갑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엑셀의 가장 꽃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함수 중에 이제 고급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 봤어야 할 함수들 중에 뭐 썸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자동 합계에 관련된 함수들이 있었어요. 한 5가지가 있었죠. 자, 그거 이외에 우리가 그 엑셀에 들어있는 수치의 값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 결과 자료 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함수들을 다양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용을 하면서 많이 봤던 함수들도 있을 거고 처음 써보는 함수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한다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통계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에브리지랑 맥스 함수, 그 다음에 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함수 중에 이제는 내가 알던 함수 뒤에 항상 if라고 붙어 있는 애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항상 내가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에 맞는 함수,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드시 얘들은 인수가 보통 한 2개 내지는 3개를 쓰는데 세 번째 있는 이 대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 나중에 엑셀 함수의 도움말을 참조를 하실 때도 대괄호가 되어 있는 거는 생략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꼭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통계 함수에 관련된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민 함수랑 그 다음 라지,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스몰은 가장 통계 함수 중에 집합에 들어있는 그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값, 그걸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는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요게 이제 형제처럼 나오는 애들입니다. 여기에 카운트 if도 따로 있는데, 카운트는 실제 범위의 셀의 개수를, 그 다음 카운트 A라고 하는 거는 비어 있지 않고 문자나 숫자가 들어있는 그 값들은 모두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애다. 자, 그 다음 카운트 블랭크는 내가 영역을 정했을 때 빈칸이 있다라고 하면 이 빈칸의 개수는 몇 개인가 라고 알려주는 애가 바로 카운트 블랭크입니다. 자, 그 다음이 통계 함수에 가장 많이 쓰는 count if, 그 다음 rank. 자, 요거는 엑셀에서 버전에 따라서 뒤에 EQ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 버전, 그러니까 뭐 2010 버전이라든지 하게 되면 얘는 랭크만 붙어 있을 거고, 이 뒤에 EQ라고 붙어 있는 애는 2016 오피스 2016부터 버전이 바뀌면서 여기 뒤에가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카운트 if는 여기서 카운트 if가 빠졌네요. 그죠? 여기도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카운트 if라고 하는 거는 실제 내가 숫자를 구하긴 하는데 뒤에 조건에 맞는 그 값을 구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부터 여기서 50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30 이상이 된 숫자는 몇 개인가 이렇게 알고 싶을 때, 그러면 카운트,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에 카운트 if, 거기에 범위, 그리고 나서 이 뒤에가 조건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이. 그래서 조건은 반드시 쌍따옴표로 묶어서 문자 열에 해당되는 것처럼 제가 아까 30보다 큰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30보다 큰 값 혹은 크거나 같은 값,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조건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쌍따옴표를 해야 되고, 카운트 if를 쓰면서 가장 에러를 많이 내는 이유가 요거예요. 뒤에 쌍따옴표로 안 묶어줘서 에러가 가장 많이 나요. 자, 그 다음에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범위 안에서. 그래서 랭크를 쓸 때, 랭크 함수를 쓸 때 제일 먼저 범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범위에서도 내가 원하는 숫자, 내가 원하는 값을 여기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값, 그 다음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그래서 실제로 0이 아닌 값은 전부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0을 넣으면 얘는 순서가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다, 순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예제로 보면 오름차순 구할 때 0이 아닌 수라고 했어요. 0이 아닌 뭐 1을 넣어도 되고 뭐 100을 넣어도 되고, 어쨌든 0만 아니면 무조건 이 뒤에 올더 자리에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진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우리가 예문을 제가 여기 예제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예제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엑셀 파일을 이렇게 같이 제가 첨부 파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기본 예제 5-1이라고 하면 엑셀 파일에서 기본 예제 5-1 시트 클릭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예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그 엑셀 파일 첨부한 파일을 여셔가지고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을 참조를 해서 실제 이 판매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큰 값이 뭔가, 그 다음 가장 작은 값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실제 이제 이 금액은 얼마인지 이거를 이제 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죠. 자, 이때는 조심해야 될 건 상대 주소이냐 절대 주소이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이익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판매 금액에다가 마진율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근데 27%라는 것도 98만 1000원이라는 데 곱해야 되고, 그 다음 12만 9,500원이라는 데도 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292만 5천원 얘한테도 곱해줘야 돼요. 자, 다시 말해서 각각 A4 용지나 USB나 만년필 등등 외장 하드까지 그 판매 금액의 마진율은 항상 C 9번 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셀 주소가 바뀌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식을 넣을 때 항상 수식은 셀에서 는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 는 해서 판매 금액 C3번 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죠? 클릭을 하면 C3 19죠. 거기에 곱하기 사칙 연산을 쓰는 거니까 키보드에 곱하기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진율, 판매 금액의 끝에 있는 마진율이라는 27%라는 얘를 커서를 가져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자리가 C9번 셀이야 라고 읽어옵니다. 요거는 상대 주소예요. 그죠? 근데 이 앞에 뭘 붙여요? 달러를 붙여줘서 이 셀 주소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 라고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 달러는 어떻게 붙여요? C9번 클릭했을 때 펑션 키, 키보드의 F4번 키를 클릭을 해주면 절대 주소인 달러 기호를 열과 행 앞에 이렇게 붙여주게 돼요. 자, 그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오른쪽 하단에 까만 점이 매달려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 까만 점이 매달려지면 엔터를 치고 결과값을 264,870원이다 라고 보이고 나면 오른쪽 하단의 까만 점을 마우스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129,500원 곱하기 27%, 292만 5천원 곱하기 27% 이렇게 해서 각각의 결과값을 해당되는 셀에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넣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값에 대해서 이제 뭔가 맥스 해서 제일 큰 값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민이라는 걸 써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해 본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여기서 한번 여기까지 잠시 정지시키고 한번 제대로 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자,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급여 현황이라는 표 2번에서 합계 이 자리에 결과값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급에 대한 결과, 수당에 대한 결과, 요게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합계가 있는
합계 들어갈 이 자리에 셀 포인터를 두시고, 그 다음 자동 합계의 썸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식 입력줄 옆에 fx라는 함수 마법사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셔서 함수를 범주는 모두 보기로 해서 알파벳 순으로 썸이란 걸 찾아가도 되고, 아니면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로 범주에 수학 삼각이라는 범주를 찾아가서 거기서 썸이라는 애를 찾아도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엑셀 그 메뉴 중에 요렇게 시그마 기호가 있는 애가 있어요. 자동 합계라고. 얘를 클릭을 해서 합계를 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9201이라는 값이 구해지고 나면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채워주면 급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급여액은 기본급 곱하기 수당으로 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합계를 여기서 구해 주시면 되죠. 자, 이제는 맥스 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구해져 있고 거기에 최대 최소의 차이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일단 여기 전체 중에서 가장 큰 값, 그 다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구해서 빼주면 차이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큰 값은 max를 쓸 거고, 그 다음 작은 값은 min이라는 함수를 써서 구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 이 함수와 함수 사이 밖에서 산술 연산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 경우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최대 최소 차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는 하고 함수를 키보드로 다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fx에 가서 범주에 수학 삼각에 가서 수학 삼각이 아니 통계였죠, 그죠? 자, 통계에 가서 max, 그 다음 1분기의 가장 큰 값 끝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확인키를 눌러버리면 max의 결과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건 확인을 누르지 마시고, 아직 함수식이 덜 끝났잖아요. 이때는 수식 입력줄로 바로 갑니다. 수식 입력줄에 가서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하면 앞에 있는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뒤에 함수의 결과가 뭔지를 여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름 상자라는 곳에 가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안 돼요. 이름 상자라는 곳에 가서 함수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min 함수를 찾아갑니다. min. 그리고 다시 얘는 함수 그 창이 활짝 열리지는 않아요.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위치가 B13에서 22까지 라고 구해줍니다. 자, 구하고 나면 지금 min 함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볼드로 지금 이 함수에 대한 거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대로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2분기 최대 최소 차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도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한번 구해보세요. 자,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함수 찾아가서, 이제는 아까 썼기 때문에 여기 목록에 있어요. 자, 그때는 max 불러내서 2분기 최대값, 다시 수식 입력줄 간다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써봤기 때문에 미리 목록에 있어요, 그죠? 없으면 어딜? 함수 추가 누르랬습니다. 자, 있으니까 min. 자, min 가서, 자, 지금 저는 수식을 입력을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자동으로 뭐가 들어가요? 더하기가 들어가요. 자, 근데 더하기가 아니고 뭐였어요? 우리는 뺐어야 돼요, 그죠? 자, 그때 자, 일단은 범위를 주고 다시 수식 입력줄 가서 얘는 더하기가 아니다, 빼기라고 해야 차이 값을 구해지겠죠. 그래서 2분기의 최대 최소 차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count if입니다. 자, 기본 예제 5-2 탭에 있는 예제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80점대의 직원은 몇 명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붙죠. 자, 그래서 count, 개수 세하려. if, 뭐를? 80점 이상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 마법사의 fx, 요 자리에서 fx 누르면 이 창이 뜰 거예요. 그죠? 자, 거기서 통계와 관련된 count if 찾아가서 count if를 열면 range, 범위부터 묻습니다. 총점의 점수가 80점대인 사람인 거죠. 80점대 이상이라고 해야 정확하게 맞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자리에 범위 들어갑니다. 거기서 조건 자리 얼마? 80점대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어떤 점수? 80점보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쌍따옴표가 없는데요 라고 돼 있어요. 이때 쌍따옴표 있냐 없냐에 대해서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쌍따옴표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에러 혹시나 안 된다 그러면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보면 아마 몇 명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0점대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90점대 직원 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80점대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대로 끝나면 돼요. 자, 근데 예문에서처럼 여기서 80점대예요. 그러면 80 이상이고 90보단 작아야 되죠. 꺽쇠가 잘못됐어요. 요렇게 돼야 되죠. 작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count if로 우리 아까 max, min 썼던 것처럼 count if로 조건 범위, 그 다음 조건을 주고, 그 다음 수식 입력줄에 가서 빼기 해주시고, 그 다음 이름 상자에 가서 count if를 한 번 더 불러내는 거예요. 아까 max, min처럼. 자,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똑같은 범위, 그리고 나서 90보다 크거나 같은 값, 이렇게 되는 거죠. 90보다 작은 값만 여기에 카운트가 돼야 되니까 뺄 거는 뭐예요? 90부터 100까지 해당되는 점수 값은 이 값은 빼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요걸 골라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자, 랭크입니다. 자, 랭크는 순위를 구한다 했어요. 순위. 자, 몇 등인가가 궁금해요. 그럴 때는, 자, 내가 점수를 받았는데, 내가 몇 등이지? 어디서? 우리 반에서 내 점수가 몇 등인 거지? 이게 궁금해요. 점수는 가장 큰 거부터 작은 걸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림차순,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랭크를 보면, 자, 순위를 구할 거예요. 자, 순위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보세요. 학과의 성명의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기준으로, 이거는 순위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점수를 기준으로 김경태 2점, 얘가 우리 요 반 안에서 몇 등이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랭크 함수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C3번, 요 2점, 요 2점 점수가 우리 반, 김경태 점수부터 박지영 점수까지 이 범위가 요 자리에 들어가죠. 자, 근데 김경태도 이 범위 안에서 몇 등인지, 김시우 점수도 이 범위 안에서 몇 등인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범위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뭘 해줘요, 우리는? 그렇지, F4, 절대 주소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랭크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범위에서 절대 주소를 줘야 된다라는 거를 매번 까먹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 절대 주소니까. 그죠?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찾기 참조 함수입니다. 찾기 참조. 요거는 이제 Vlookup, Hlookup인데 버티컬이냐 아니면 호리젠탈이냐, 세로 줄이냐 가로 줄이냐 이 차이입니다. 쓰는 건 똑같습니다. 자, 예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값을 찾는 데는 추주 함수도 있고요. 인덱스도 있습니다.
인덱스. 보통 추즈를 좀 많이 쓰기도 해요. vlookup이나 추즈. 그죠? 자, 일단 hlookup이 예제가 나왔습니다. hlookup을 써야 하는 경우는 표준이 되는 이 값들이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 있을 경우를 우리는 hlookup을 써요. h 가로. 그죠? 자, 그래서 1월 1일일 때는 1분기, 4월 1일 때는 2분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 25일, 3월이면 어디 몇 분기에 들어간다? 4월이면 몇 분기에 들어간다?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4월이니까 몇 분기예요? 여기는 2분기겠네요. 3분기면 여기 어디에 해당돼요? 3월이면 1, 2, 3, 1분기에 해당이 되죠. 여기는 1분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 값을 내기 위해서 요 자리에서 hlookup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B3번 날짜 값을 읽어가요. 자, 테이블 어디에서 찾아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 밑에 있는 이 테이블에서 찾아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값이 1월 1일이라고 있는 자리가 B9번 셀이에요. 그래서 B9번 셀부터 이 10번 셀까지 요 범위 안에서 찾아봐라 라는 거를 두 번째 칸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분기별로 이 뒤에 제품 코드가 K인지 M인지에 따라서 분기를 이 표 안에서 다 찾을 거예요. 근데 이 표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뭘 한다? 절대 주소. 자, 그 다음 내가 분기, 1분기, 2분기, 분기를 찍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표에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몇 번째 행을 찍어요? 두 번째 행의 값을 찍어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라고 주는 거예요. 로우 인덱스 넘버.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3월인데 여기 3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4월 1일 이전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이값.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을 찾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true예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을 찾을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조건에 뭐가 들어가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는 여기에 false를 넣어야 된다라고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true이냐 false이냐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범주를 함수 마법사에서 알려주는 이 값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hLookup 똑같아요. 자, hLookup은 vLookup이죠. vLookup은 hLookup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 난다? 그렇죠.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게, 요 표로 나와 있는 게 세로로 되어 있냐 보시면 돼요. 모델, 상품 이런 열머리글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세로로 들어있느냐, 열머리글 기준으로 해서 값이 가로로 들어있느냐. 가로면 hLookup, v 그죠? 세로로 있으면 vLookup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상품의 자리에서 vLookup으로 찾고 싶어요. 자, 찾으려고 했더니 값이 자, 상품 요 자리에서 찾는 거니까 표가 세로로 있어 vlookup으로 불러올 거예요. 자, 그래서 vlookup 봤더니 여기선 하나가 더 들어가네요. 요거는 문자 설명할 때 한 번 더 할게요. 자, 값이 모델 R1200이라고 있는데 모델이 지금 표 찾아야 되는 모델이 보니까 뒤에 숫자는 필요 없고 뭐만 왼쪽에서 한 개만 필요한 거예요. 왼쪽에서 한 개. 그러니까 여기서 left A3번 여기죠. A3번에 있는 문자 중에 뭐만 한 개만 left. 자, 그러면 얘는 R 이렇게 찾아오겠죠. 그 값을 넣기 위해서 이 자리에 left를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표가 어디 있어요? 상품관리란 탭이 아니라 참조표라는 탭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트에 있는 거는 자세히 보시면 참조표, 시트 이름 참조표 뒤에 느낌표 요렇게 붙어요. 참조표의 느낌표라고 하는 건 참조표 시트에 있는 이 표를 참조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2에서 여기도 값이 있는 제목은 뺍니다. A2에서 B5번 셀까지 요 범위 안에서 그 중에 나는 상품명이 필요한 거죠. 한 개, 두 개, 두 번째 있는 거 얘가 필요하니까 상품명을 어디다가
두 번째 열 거를 여기다 넣어. 그 다음 A는 공기청정기, R은 냉장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 찾아야 되죠. 아까 연습으로 했던 H룩업은 사이값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되는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레인지 룩업을 값을 true로 넣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 찾아야 하니까 여기에는 뭘 넣는다? false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채우고 나면 채우기 핸들 끌었을 때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세탁기. 혹시나 여기서 에러가 난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참조표에 이 참고하는 이 위치를 달러가 붙은 절대 주소로 썼냐 하는 거를 확인하셔야 값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예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습이 아니고 실습이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